여러분 안녕하세요, 혜니입니다. 벌써 카페 창업기 4탄으로 돌아왔어요. 우선 지난 이야기 보고 오실게요. 나의 첫 번째 가게, 카페 전농주택. 29살에 창업한 나의 첫 가게.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고 정말 많이 울고 웃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 여정이 끝이 났다. 텅 빈 가게를 보고 참 마음이 그랬다. 그 뒤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택했을까? 우선 저는 그렇게 전농주택을 마무리하면서 고민을 했었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파주에 살고 있으니까 파주에 직장을 알아봐야 되나? 가게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파주로 이사를 가면서 남편이랑 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인건비 안 들이고 둘이서 열심히 가게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페를 한 번에 더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농주택 마무리하기 전에 이미 파주에서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전농주택을 운영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차. 카페 전농주택이 주차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오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여기 주차 어디다가 해요? 그러면은 뭐 저 안쪽에 들어가셔서 공영주차장에 하고 오셔야 된다 하면은 감사하게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차 안 돼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손님을 놓치는 게 슬프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꼭 주차가 되는 상가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부동산 통해가지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어플로도 확인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딱 한 군데 눈에 띄는 데가 있었어요. 어떤 분께서 카페를 하다가 취업을 하셔가지고 그 가게가 그냥 그 영업하다만 갑자기 그냥 문 닫은 채로 방치되고 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상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촌이었는데 그 상가촌에서 코너 자리였어요. 그래서 코너 자리 따라서 이제 테라스도 있고 확실히 개방감이 이렇게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가여가지고 주차도 되고 테라스도 있고 카페가 있었던 자리다 보니까 배관공사 이런 걸 따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배관 전기를. 그래가지고 여기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전농주택에서 인테리어비를 회수를 하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온전히 뜯어고치는 공사를 하기엔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어느 정도 배관 전기 설비가 되어 있어서 셀프로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가게를 찾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파주에서 새롭게 카페 오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진짜 이번에는 셀프 인테리어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냥 화이트의 우드톤 정도의 그냥 뭐 괜찮은 분위기의 카페긴 했는데 제가 전농주택 하면서 다음에 만약에 카페를 한다면 정말 그 약간 프랑스 느낌의 빈티지 하우스 이런 느낌의 카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랑 엄청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막 핀터레스트 들어가가지고 다른 뭐 외국의 가게 사진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우선 업체를 통해서 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닝을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제작해서 어닝을 다는 거 이거는 이제 업체를 통해서 했고요. 페인트 칠 그리고 간판 다는 거 모두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도 정말 그 페인트 가게 가서 페인트 사와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거기에 있는 집기, 벽색 이런 것도 다 칠하고 하다못해 가구도 칠하고 밖에 있는 데크도 다 남편이 하나하나 다 칠했어요. 그래서 저희 정말 그거 다 칠하고 간판도 되게 비싸요. 특히 달아주는 걸로 하면 되게 비싼데 이게 제작만 하는 건 생각보다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간판 업체 막 알아봐가지고 제작만 하고 다는 거는 저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직접 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남편이랑 남편 친구분 두 분이서 진짜 사다리 일자로 세워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그 간판에 달아줬어요. 가게 안에 이제 예쁘게 꾸며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막 샹들리에랑 조명 같은 것도 달았어요. 근데 그 샹들리에도 그런 투명 샹들리에 말고 흰색깔 샹들리에를 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흰색 샹들리에를 찾아가서 사기엔 너무 돈이 비싸가지고 그 샹들리에를 칠했습니다. 라카로. 근데 또 이 라카로 칠을 하다가 남편이 이 마스크를 쓰고 환기 잘 시키고 했었어야 되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뿌리다가 그날 그 라카에 취해가지고 새벽에 토하고 그것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하나하나 저희 손이 안 들어가는 데 없었어요. 하다못해 그 주방에 이렇게 있는 목공되어 있는 곳도 주방도 막 다 제가 하나하나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 손님들 앉는 좌석 뒤쪽에도 이렇게 나무 틀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또 빨간색으로 다 칠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소품도 당근 엄청 많이 이용했어요. 당근 들어가가지고 약간 빈티지 소품 파시는 분들 다 수거해가지고 카페도 꾸몄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두 번째 카페 제리베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름은 왜 제리베어냐? 제리베어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제가 원래 좀 곰돌이 캐릭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베어 하다가
문 앞에 통과제리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제리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거였어요. 사실 카페 이름 짓는 거 되게 뭐 쉽진 않거든요. 뭐 전농주택이야 전농동에 있는 딱 주택이었어가지고 이름 짓기가 편했는데 이게 다른 공간에 와가지고 지으려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제리베어가 됐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나는 새로운 카페를 오픈했다. 나의 두 번째 카페 제리베어. 이렇게 완성된 제리베어. 프랑스 느낌의 빈티지한 카페를 만들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어요. 아이보리, 레드, 그린 색상을 섞어서 페인트 칠도 하고 테라스 가구도 구입을 했죠. 특히 테라스 테이블과 의자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구 자체가 빈티지한 느낌을 가져다줘서 테라스는 인테리어를 따로 크게 할 게 없었어요. 조명도 빈티지한 조명을 찾아 달았고요. 가게 내 외부에는 생화와 조화를 적절하게 배치해 생동감을 줬어요. 커튼도 유럽 가정집에 있을 것 같은 잔잔한 플라워 커튼을 제작해서 달았어요. 소품도 빈티지 소품과 제가 만든 캔들로 꾸몄죠. 1인 카페 운영을 목표로 했기에 베이킹은 구운 과자 위주의 몇 가지 핸드메이드로 만들었어요. 대신 케이크와 크로퍼를 판매했고 핸드메이드 샌드위치도 함께 판매했죠. 전농주택에서 소품을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봤었기에 애초에 제리베어는 카페 앤 기프트샵을 목표로 했었고 제리베어에서는 테이블웨어 위주의 소품을 판매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정말 예쁘게 소품존을 꾸며보고자 예쁜 장을 사서 천도 깔고 그릇, 수저, 컵 등을 예쁘게 전시해놨어요. 역시 저는 그냥 소품을 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주변에 어머니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은근 인기가 많은 거예요. 오셔서 선물용으로 구입도 많이 해가시고 스마트 스토어로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픈하자마자 여름이 찾아왔고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카페 매출은 여름이 최고인데 오히려 매출이 점점 바닥을 찍었고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어요. 저는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겠다고 이것저것 알아봤죠. 그 동네에서 그나마 잘 되던 장사가 결국은 술 장사더라고요. 특히 여름이라 더더욱이요. 저는 술집은 아니지만 맥주라도 팔아볼까라는 생각에 저녁에 맥주도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병맥주를 받아서 판매를 했는데 간간히 잘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 가게에서 생맥주를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굳이 카페에서 비싼 병맥주를 먹겠냐고요. 카페 분위기에서 맥주 드시고 싶은 손님 몇 분이나 그렇게 하죠. 에휴, 저는 또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카페에 정말 지옥을 맛봤어요. 물론 모든 신도시 카페가 저같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점은 신도시, 거주자는 많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평일에는 일하러 서울로 나가고 주말에는 놀러 나가고 그렇다고 새 건물이라 임대료나 관리비가 싸지도 않고 인생교육 제대로 받았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카페 매출을 올려보겠다고 귀여운 곰돌이 병에다가 음료 넣어서 판매도 해보고 아이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빙수나 샌드위치 위에 산리오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를 하기도 했어요.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카페 매출이 확 좋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저는 이제 소품을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테이블웨어 위주로 했었는데 여기가 아이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차라리 캐릭터 상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프랑스 느낌이 나는 가게에서 갑자기 인형, 헤어핀 이런 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히려 카페 때 안 들어오시던 손님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도 들어오고 엄마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점점 이제 카페 공간보다 소품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걸로라도 매출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다시 전농주택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파주에 카페를 이렇게 예쁘게 차렸는데 결국은 너무너무 더 심각한 길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었는데요. 과연 저는 또 이 와중에도 이걸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그 변화가 뭐였을지 다음 5편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창업기를 이제 뭐 3탄에 들어와서 2탄, 1탄 막 이렇게까지 역순으로 막 봐주셨다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셔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 창업기가 아마 곧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브이로그도 올려보고 뭐 이런저런 썰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카페 창업기도 올려보고 했는데 이 카페 창업기 때문에 제 채널을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을 약간 창업과 그리고 카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가져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카페 창업기는 아무래도 제가 카페를 마무리를 해야 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뭐 몇 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가 하나의 컨텐츠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직 카페 사장의 눈으로 보는 카페 탐방기입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뭐 수요를 가져올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자영업을 해보고 카페를 2번 운영해보고 또 망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요즘 카페 정말 너무 많잖아요. 너무 다양한 카페가 많은데 그런 카페를 하나하나 방문해 보면서 제가 뭐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하고 뭐 이럴 정도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전직 카페 사장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카페는 이런 부분 정말 좋다,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카페 창업기 말고도 카페 탐방기에 대한 내용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5편에서 만나요. 안녕.